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의 풍부함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시죠? 네, 경제, 네, 이코노미예요. 이게 점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인류는 인류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상 네, 역사하면 history예요. 그런데 여기 역사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역사상 하면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 풍족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풍족한은 abundant라고 해서 네, 많은 거예요. 뭐든지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옷이나 가구,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물질의 풍부함에 비례해서 네, 여기 물질, 머티리얼, 네, 이런 물질, 돈, 옷, 먹을 것, 뭐 가구, 집 이런 게 물질이에요. 물질의 풍부함. 네, 풍부함도 네,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우리가 나왔던 풍족하다, 풍부하다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풍족하다는 물건이 많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만족하고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풍부하다는 물건이 그냥 많다라는 거기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다,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기분이 좋다. 네, 잘 누리고 있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의미는 풍족하다입니다. 네,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라는 말은 be in proportion이란 뜻이요. 네,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도 더 행복해져야 돼요. 이게 비례한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네, X, Y 축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여기도 점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비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많아지는 것. 이게 비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의미,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뭐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다 모두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인드 맵으로 여러분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행복의
정의, definition, 행복이 뭐예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일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네, 행복은 기쁘고 만족한 것, 즐거운 것. 네, 그게 행복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우려면 먼저 물질적인 것, 네, 머티리얼 있었죠? 돈, 집, 차, 뭐 명품, 먹을 것, 네, 뭐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네, 성공, success, 인정, 네, recognition이에요. 너 정말 대단해. 와, 너 진짜 멋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인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네, 여기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네,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돈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또 행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나의 행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행복도 나의 행복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 생각해 주고 예의, 네, 그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의 행복은 뭘까요? 네,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우리가 모두 다 마음껏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네, 욕심이 많아서 이걸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면 행복하겠어, 만족할 거야 라는 그런 기준들을 정해야겠죠. 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으로 행복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고,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야?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구나. 어떤 문법, 어떤 단어들을 썼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쓴 글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바란다.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며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고 성공하고자 한다. 행복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우며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 소유한 것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즐기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행복을 위해 지금의 이 순간은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고 유행하는 소확행처럼 먼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재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에 의미를 두고 그 행복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행복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며 그 노력의 출발은 무엇이든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고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행복과 자유를 지켜주는 예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모두 648자를 썼어요. 네, 600에서 700자 사이에 글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은 딱 중간인 648, 650자를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행복은 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네,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네, 열심히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점수를 채점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답이 맞아요. 여러분은 뭐 틀려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충분히 여러분이 맞고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의 글에서 선생님이 행복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자,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이렇게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또 글을 쓸 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문장, 고급스러운 문장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소유. 네, 소유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차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집을, 차를, 돈을 많이 소유하다, 명품을 소유하다, 네, 멋진 옷을 소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은 이렇게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저절로. 네, 이거는 automatically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도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다. 행복이 생길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소확행. 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이 단어는 그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소확행을 보시면 소소하다, 소소하다는 아주 작고 평범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조그맣지만 확실해요. 확실하게 지금 행복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 확, 행.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Small but sudden happiness 해서 나중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멋진 집을 사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참아야 돼. 지금은 돈을 쓰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행복하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 싫어요. 나는 지금 그냥 많은 걸 명품, 좋은 차 안 사지만 지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뭐 조그만 싼 신발, 옷, 뭐 여행 이런 거 즐기고 싶어요. 나는 지금 작지만 지금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 세대, 선생님, 부모님들은 열심히 지금 참았어요. 지금 참고 미래에 행복하려고 현재를 열심히 참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행복한 거 그거 보장할 수 없어. 몰라. 나는 지금 행복한 게 좋아라고 해서 소확행이 요즘 젊은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어디 어디에 의미를 두다. 네. 그래서 나 집 갖고 있는 거 난 좋아. 그렇게 집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 집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행하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좋아.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물질적, 정신적. 네, 물질적, 돈, 눈에 보이는 물건들, 정신적,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네,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행복하고 관련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54번을 쓸 때 여러분 꼭 서론을 쓰셔야 합니다. 서론은 글의 주제에 대한 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행복에 관련된 그러한 글을 쓸 건데 그 글을 소개하는 내가 이제부터 행복에 대한 글을 쓸 거예요 하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서론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핫 이슈들을 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오늘 선생님 글처럼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본론, 바디 부분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생각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 베이시스라고 하죠. 근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고 그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그 근거, 베이시스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we have to do, we must do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보통 선생님은 결론을 쓰진 않았어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고 그냥 맞췄어요. 그런데 그것을 wrap it up. 여러분이 conclusion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결론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머리해서 쓰시는 부분이 결론 부분입니다. 보통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토픽 쓰기 54번에서는 지금 거의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네, 왜냐하면 글씨가 이렇게 조금 600자에서 700자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54번 문제는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54번을 채점할 때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여기에 맞게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54번은 모두 50점입니다. 와, 점수가 높지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및 과제 수행에서 12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썼어요? 그 주제에 맞게. Does it write the sentences related? 이게 중요하죠. related topic. 네, 그게 주제하고 관련된 것들을 잘 다 썼나요? 앞에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을 다 대답했나요? 라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logically 이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썼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12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사용이에요. 26점,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grammar, 문법, words, 네, 어휘, properly, 실수 없이 잘 썼나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도 하시고 논리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 문법, 어려운 문법, 어려운 단어들을 잘 사용해서 실수하지 않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 여러분 주의사항 있어요. 600에서 700.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반드시 세 문단, 3 paragraph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급 표현, 아까 우리 26점이었죠? 26점, 26 points. 초급 표현, 이렇게 비기너 클래스, 비기너 레벨 쓰시면 안 되고 중급이나 고급 쓰시는 게 좋습니다. 중급이나 고급 표현, 뭐 그런 문법, 그런 단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초급 표현을 그냥 자신 있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confidently, 여보, confidently, 그래 여러분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어른한테 쓰는 높임말, 줄임말 이런 거 안 되고요. 반드시 글을 쓸 때 쓰는 문어 표현, 그리고 조사, 파티클, 은는, 이가, 에서, 을를 이런 거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실 때는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는다, 먹다, 먹는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뭐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좋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준 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학생의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학생은 아까 기준이 있었죠? 그 질문들을 다 잘 대답했나? 논리적으로 잘 썼나? 문법, 어휘는 어떻게 썼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했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문장이 흘러가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글을 다 쓰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이 글을 쓰시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이상한 부분, 또 어휘,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며 사람들이 생존에 위한 고려는 전혀 없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행복도가 꼭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번 행복의 의미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에는 행복이란 것은 사람에게 단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수준이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만족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새로운 가방을 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비싸서 지금 바로 살 수 없다. 몇 달 후 이 사람은 드디어 가방을 들 수 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꼭 만족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종류는 행복을 쉽게 획득하지만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 둘 번째는 정신적인 행복이다. 이 방법은 자기의 지식을 구하며 또는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이다. 선의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의무를 다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렵지만 행복을 유지하는 기간은 더 긴 편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찾으며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 곤란을 극복할 수 있고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하고 지식과 물품을 공유로 타인과의 신뢰감을 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계와 잘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 먼저 이 학생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 학생은 총 735자를 썼어요. 네, 우리 600에서 700자 사이죠. 735자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735 굳이 이렇게 700자를 넘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한두 문장, 그러니까 one line or two line 이렇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현재 사회 할 때, 현재는 present, 지금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런데, 현대 사회, 한국에서는 현재 사회 이런 단어는 잘 안 쓰고, 현대 사회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 고치시고. 자, 물질이 풍부하며 사람들이 생존에 위한 고려. 네, 생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졌다. 네, 여기서 고려는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consideration이에요. 이럴 때는 생존하니까 살아남는 거잖아요. surviva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염려, 걱정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oncern, worry라는 뜻의 고려보다는 염려 혹은 걱정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 행복이란 것은 사람에게 단지, 단순히, only, simply라는 뜻인데 단순히, 단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고 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네, 이 부분을 잘 나눴죠? 이 부분을 잘 나눠서 쓰신 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블루라인 잘 쓰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방을 들고 싶어 한다. 네, 어떤 명품, 뭐 샤넬백, 뭐 루이비통 그런 거 가방 들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들다, 캐리어백 이런 표현보다는 가방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들고 싶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사고 싶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 this kind of 할 때는 이러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this 여기서 이는 this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이렇게 this kind of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참 생각이 행복에 대한 자기 생각이 뚜렷한 것 같아요. 무엇을 쓰고 싶은지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루라인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행복은 어떤 여기 지식을 구하며 봉사활동처럼 선의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자기가 이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자기의 생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블루라인이 있죠. 네, 물질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신뢰감을 쌓는 것. 네, 이런 생각, 이런 표현들이 이 학생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곤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네, 원하는 것을 위해 곤란을 극복할 수 있고, 곤란한 것도, 네, 여기 곤란이 있는데, 어려움이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곤란이나, 네, 여러분,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둘 다 difficult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곤란하다는 약간 embarrassing,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당황하게 했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신뢰를 지어가다, connect. 여기 있죠? establish trust 아니면 build up, develop trust. 네, 이것을 한국에서는 쌓다,
쌓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뢰감을 지어줄 수 있다, 짓다. 이런 단어는 신뢰감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신뢰, 쌓다.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표현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 학생 글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이 학생이 글을 쓰면서 선생님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이 글을 보면서 와,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 물리적, 비물질적, 선의 방향, 이 블루라인 있죠.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것, 그다음에 가치와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54번 고급 표현, 네, 고급 표현의 그 high level grammar, high level 어휘, vocabulary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잘 썼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은 시작할 때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잘 썼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금 부족하다면 네, 여기 스펠링이 자꾸 틀려요. 그쵸? 스펠링하고 한국에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을 몰라서 다르게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까 우리 54번 채점할 때, 네, 그 학생에 대해서 relate to the topic 그 첫 번째 있었죠. 그거 잘 썼어요. 그 다음에 logically 잘 썼어요. structure 잘 썼어요. 세 번째 vocabulary, grammar 이것도 잘 썼는데 조금 스펠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요. 이 부분을 잘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53번 문제는 이미 이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53번은 이제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고 54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줄 아는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 54번도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쓰기에서 거의 80점, 90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썼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 글은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학생은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고친 부분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들 표현을 한번 필링 느껴보시고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란 것은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은 각자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소유물 등 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비물질적인 같은 식구, 성공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우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뿐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첫째, 노력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소한 일상이랑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는 노력은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둘째는 영원한 상태라고 생각하기보다 목적지로 보이면 되는 것이다. 그 목적지로 도착하기 전에 다양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봐야 행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도 처음 이제 54번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내줬는데 너무 잘 썼어요. 자, 그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소유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 소유 등일지도 모르고, 네, 여기서 등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소유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소유 등이다. 등등은 계속 등등 기타 등등 이세트라이긴 하지만 일지도 모르고라는 문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등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돈 소유물 이렇게 두 가지 예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물질적인 같은 식구 성공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한국어로는 식구, 성공, 같은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쓰시거나 비물질적인 식구, 성공 같은 것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더 비물질적인 같은 이렇게 쓰시는 게 별로 같은은 위치가 틀렸어요. 비물질적인 다음에는 이렇게 modify 하기 때문에 같은을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쓰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첫째 노력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부분을 말하기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첫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로지컬리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이지?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의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소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소소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아까 선생님도 소확행 단어 사용했지요. 네, 이 단어를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소한 일상이랑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 이랑 여러분, 이랑은 and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어로는 일상과 일상하고 일상이랑 네, 이거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일상과 일상하고 일상이랑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상과 이 단어만 잘 어울립니다. 왜요? 이랑 하고는 스포큰 랭귀지예요. 여기서는 글을 쓰기 때문에 스포큰 랭귀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54번 가이드에서 구어 표현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는 일상과하고 이렇게 written language, 문어 표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 네, 이 표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보다 목적지로 보이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뜻이 분명하지가 않고 왜 이 말을 썼지? 왜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logically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착하기 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단어도 아주 좋은 고급 단어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봐야 행복을 알아낼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네, 54번 이 문제를 쓸 때 아주 좋은 표현들을 쓰셨어요. 고급, high level expression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아낼 수 있는 것이야. 이것도 spoken language, 것이다 하고 다라고 쓰셨어야 돼요. 문어 표현, written language 쓰셔야 되는데 야는 왜 갑자기 야라고 쓰셨을까요? 이거 spoken language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만의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내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잘 쓰셨어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만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만을 빼면 자기 인생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만을 집어넣으면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나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만 즐길 거야. 내 인생만 중요해. 하고 굉장히 selfish, 이기적인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을 안 쓰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이 학생도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씁니다라고 글을 고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쓴 것하고 선생님이 쓴 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학생도 처음 보냈는데 잘 썼어요. 고급 표현, 그러니까 high level expression 단어들 많이 사용했고요. 조금 고친다면, 네, 아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직 logically 잘 한국적인 표현을 쓰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네, 그 미국이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1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요즘 또 축구, 학교, 가정, 회사 등 모든 곳에서 리더가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래의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리더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으시고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드시지만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멋진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1년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토픽 6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